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신라까지 오게 된 거지? 오늘의 탐구과제. 비행기도 없었던 먼 옛날 이슬람 상인들은 어떻게 신라까지 올 수 있었을까? 선생님이 그 유리병이 온 곳이 이슬람 쪽이라고 하셨잖아. 그럼 거기가 얼마나 먼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다. 우와, 거의 지구 반대편이네요. 우와, 진짜 멀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온 걸까? 걸어서 왔으면 너무 먼 것 같고. 혹시 배 타고 왔나? 배도 굉장히 느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슬람 상인들이 중국에 팔아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판 게 아닐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러 갈까? 그래. 유리병이 신라에 전해진 경로, 육로, 백길, 중국을 거쳐서 무엇이 맞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선 우리 대원들. 안녕하세요. 이슬람 전문가 김중권 교수님. 교수님, 옛날 시리아 쪽에 살던 이슬람 상인들이 자주 신라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옛날 역사책에 보면 이미 신라와 아랍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알이드리스라고 하는 지리학자가 이미 신라의 지도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반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섬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있고, 또 이븐 크루다지바라고 하는 학자는 신라에 방문한 아랍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옛날 이슬람 상인들은 신라와 자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위치나 특징에 대한 기록을 지도, 백과사전, 여행기 등에 꼼꼼하게 남기기도 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를 한번 봐보니까 그 거리가 엄청 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라까지 멀데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그래요. 보통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이란을 거쳐서 중국의 장안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있고, 또 회로로드는 이미 회로가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연안을 따라서 쭉 신라까지 오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럼 걷는 길하고 백길 둘 다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나라 중에 그렇게 먼 신라까지 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어떤 많은 사건이 서로 겹치면서 신라로 그분들이 올 수도 있는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신라가 매우 그분들한테는 낙원 같은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야,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신라에 있었던 시간들이 꿈만 같은데? 자네 신라라는 나라에서 돌아왔다면서? 그 먼 곳에서 무사히 돌아오더니 자네 거기서 불편한 점 없었어? 에이, 불편하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아무리 불치병 환자라도 신라 땅만 밟으면 병이 싹 나을 정도라고. 게다가 금은 얼마나 많은지 신라 사람들은 개목걸이도 금으로 만든다니까. 진짜? 개목걸이도 금으로? 와, 신라는 자연도 아름답고 자원도 풍부한 이상향이다. 나도 신라에 가보고 싶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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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신라 시대의 향가인 처형가 속 처형도 사실은 이슬람 상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쿠슈나메라는 이슬람의 대서사시에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신라를 좋게 평가하고 그 먼데도 불구하고 신라를 찾아온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슬람의 지역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양쪽 문화를 잘 받아서 고유한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슬람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는데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보러 갈까?